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링의 이병무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같이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5강에 있는 변수와 자료형 단원에서는 매회 한 문제가 꼭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출제되는 내용이 바로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하고 변수를 선언해서 그걸 갖다가 사용하는 방법, 즉 사용 예라고 볼 수 있죠. 그 문제가 지금까지 수능에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늘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변수와 자료형강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쭉 보시겠지만 그렇게 내용은 어렵지가 않아요. 내용은 좀 평이한 편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천천히 따라오시면서 이번 시간에 내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변수의 선언과 자료형이구나 또는 사용 예구나, 그것만 집중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자, 그럼 여러분들 같이 나가보도록 하죠. 제일 처음에 C 언어의 개요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C 언어의 개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시험 문제에서 C 언어의 개략적인 요지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사실상. 왜냐하면 여기서 강의 제목 자체 똑같이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서 이렇게 일단은 이제 출제가 됐고, 그래도 우리가 이제 C 언어를 가지고 계속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선생님과 같이 20강 동안 계속 이제 할 거니까 그래도 C 언어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고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죠. 즉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C 언어다 그러면 보통 함수형 언어라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C 언어를 갖다 어느 정도 배우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 또 이제 많이 대두되는 언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바라는 언어예요. 자바라는 언어를 여러분들 배우다 보시면 아마 C 언어 문법하고 거의 굉장히 대동소이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실 겁니다. 물론 문법적인 특성은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문법적이라든가 어떤 사용하는 용어가 그래도 자바에서 많이 자바 쪽하고 거의 그래도 비슷한 쪽이 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보통 C 언어를 공부하시고 나서 자바를 공부하실 때는 아마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적인 어떤 특성 외에 어떤 문법적인 규칙은 그래도 많이 C 언어에서 다뤄지던 것들이 많이 다뤄지니까 좀 익숙하게 좀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C 컴파일러 정도는 한 번 정도 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한번 그래서 C 컴파일러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하죠. 한번 빔을 보도록 할까요? 자, 이거죠. 여러분들이 즉 늘 학교에서나 또는 여러분들 집에서 공부할 때, 즉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로서 이제 그 C를 갖다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실행을 시키면 바로 이제 이와 같이 되는데요. 이제 이것은 이제 비주얼 C 뿔뿔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비주얼 C 뿔뿔이라고 하는 것은 C++에 이제 최적화돼서 나오는 이제 어떤 컴파일러인데 우리는 사실상 뭘 하고 있냐면 ANSI C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ANSI C 기준. 그래서 약간 조금 C 뿔뿔하고 좀 문법적인 규칙이 좀 다르겠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마 학교에서 아마 이걸 갖다 이용해서 많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했을 겁니다. 자, 보면 우리가 여기다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할 내용을 갖다 입력하게 되는 거죠. 입력하시고 나서 여기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컴파일 과정이 있죠. 컴파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행을 하면 즉 내가 입력을 하고 컴파일을 했습니다. 컴파일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렇죠? 이상이 없으면 뭐가 됩니까? 에러가 없고 워닝도 없으니까 이제 실행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행 버튼을 눌러서 실행을 하면 이와 같이 헬로 월드라는 어떤 이런 것들이 뜨게 됩니다. 선생님이 이걸 갖다가 잠깐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물론 이것에 대한 사용 방법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익히 배웠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혹시나 잘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C 어떤 그 참고서라든가 C책을 찾아보면 대부분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다 이걸 갖다 다 집어넣기에는 좀 페이지 수가 좀 너무 모자라서 선생님이 그냥 잠깐 설명하는 식으로 정도만 하고 그냥 넘어갔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것에 대한 사용법 적어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물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익히 배워서 충분히 알고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 정도 이와 같이 간단한 프로그램에 입력해서요.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좀 익숙해지는 훈련을 좀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걸 반드시 암기해라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좀 익숙해지는 훈련을 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하시다 보면 자동적으로 손이 가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하니까 그래도 이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자, 우리가 C 프로그램의 구조와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C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C 프로그램의 구조와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대표적인 어떤 C 프로그램에 대해서 잠깐 한번 적어볼게요. 자, 제일 처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렇죠. 아마 학교에서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램 작성할 때도 제일 먼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했습니까? 샵 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include 있었죠? include하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꼭 써줬습니다. 그죠? studio.h 이렇게 써줬어요. 이것은 바로 무슨 얘기냐면 자, include 하겠다. 무엇을 include 하겠다? 즉, studio.h라는 헤더 파일을 include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studio.h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즉 뭐냐면 표준 입출력에 있는 헤더 파일을 갖다가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어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여기다가 뭐냐면 void 했어요. void 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main 했습니다. main 하고 이렇게 하고 블럭을 써주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죠? printf 했습니다. printf 하고 자, 우리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처음 배운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니까 헬로 월드 해봅시다. 월드 하고요. 자,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냥 블럭을 씌워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가 C 프로그램 작성할 때 가장 기본적인 어떤 폼입니다. 즉, C 언어라고 하는 거 제일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와 같이 제일 처음에 샵하고 include studio.h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여러분들 입력했죠. 물론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 어떤 개념적으로 설명해 드렸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C 언어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우게 되면 이와 같이 헤더 파일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C 프로그램 작성할 때 제일 먼저 샵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include하고 꺽쇠하고 studio.h를 써준다. 그 다음에 자, void main하고 뭐냐면 블록하고 블록 이렇게 써줬죠. 자,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할 때 들어올 때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C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함수로 이루어진 언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뭐냐면 이게 바로 뭐냐면 메인 함수예요. 메인 함수. C 프로그램에서 실행할 때 제일 먼저 어디를 실행하냐면 바로 main이라는 부분을 실행하거든요. 근데 여기 void가 바로 뭐냐? 이것은 바로 뭐냐면 출력의 형태입니다. 출력의 형태. 출력의 형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메인 함수에 대한 출력 형태가 지금 현재로서 void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죠. void라고 하는 것은 출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뭐냐면 입력 형태입니다. 입력.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서 뭐냐면 main이라는 것도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뭐냐면 바로 함수 이름이에요. 함수 이름. 좀 겹치니까 여기 써줄까요? 즉 main이라는 함수명이 있는데 자, 입력 형태를 지금 현재로서 입력하지 않았으니까 void 형태일 겁니다. 자, 그렇게 받아서 출력 형태는 뭡니까? 이것에 대해서 끝났을 때 void 형태로 끝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블록 안에 있는 바로 요거와 같이 printf 문장을 써서 바로 요걸 갖다 수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프로그램 작성할 때 바로 이 부분 이렇게 해서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은 꼭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제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교재에서는 이와 같이 샵하고 include studio.h 하고요. void하고 main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선생님 어떤 교재를 보다 보니까 이거 void가 아니고 이와 같이 int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자, 여기가 만약 int다. 그러면 출력 형태가 int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즉 뭐냐면 메인 함수가 끝나고 나서 이것에 대해서 출력할 때 결국 뭐다? 어떤 int 값으로서 값을 반환해야 되니까 이 밑에다 뭘 써주냐면 이와 같이 출력 형태가 정수가 된 경우 여기다 뭘 써주냐면 return 하고요. 0 이렇게 해줍니다. 이건 좀 띄워야 되겠죠? 선생님 여기 그냥 띄울게요. 0 이렇게 되겠죠. 물론 이건 여기 밑에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다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결국 0이라는 값을 갖다가 뭡니까? 이와 같이 돌려준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만났으니까 내가 0이라는 값을 갖고 이 프로그램을 갖다 종료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대표적인 C 프로그램의 구성 형태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 또 작성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것을 보게 되는데 또 이런 거 볼 수 있죠, 여러분들. 자, 어떤 걸 또 볼 수 있냐면요.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샵하고 똑같습니다. include 하고요. 자, studio.h 또 있습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명령어에 대해서 또는 어떤 자기가 작성해 놓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그 의미를 갖다가 알기 쉽게 기술해 놓은 것이 바로 주성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주성문을 작성을 과연 C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하느냐. 실질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주성문을 갖다 잘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프로그램을 작성해 놓고요. 한참 있다가 나중에 프로그램을 갖다 분석하다 보면 그때 분명히 내가 어떤 생각에 의해서 이걸 짰을 텐데 지금 보니까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누구나 늘 겪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각에 대해서 주성문이라는 것을 써놓습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 과연 주성문을 갖다가 어떻게 써주는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자, 선생님 우리 교재에서는 보이드로 그냥 한다 그랬습니다. 보이드 메인 하고요. 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여기는 뭐냐면 출력 형태 이렇게 써주는 거죠.
자, 출력 이렇게 하고 바로 요것이 바로 뭐냐면 슬래시하고 에스터리스크 그 다음에 에스터리스크 슬래시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주성문이에요. 이거 주성문.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프린트 F 예를 들어서 뭐 A를 갖다가 프린트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결국 뭐냐면 프로그램 물론 뭐 한 줄밖에 안 되는 어떤 프로그램에다가 주성문을 달아놓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주성문에 사치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출력하는 부분이구나. 출력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주성문은 실행되지가 않습니다.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주성문은 무시한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작성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주성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C 언어를 보시다 보면 이와 같은 주성문도 있지만 한 줄 주성문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설명할게요. 이렇게 슬래시 이렇게 하고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C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주성문을 작성하기도 하거든요. 이와 같은 경우 한 줄, 그러니까 요 줄이 만약에 주성문이다 이럴 때는 이와 같이 슬래시를 갖다 이렇게 두 개를 그어줄 수도 있고요. 또한 우리가 주성문을 쓰다 보면 꼭 이렇게 한 줄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여러 줄을 갖다 주석으로 다 쓰고 싶다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자, 슬래시하고 에스터리스크하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작성자, 예를 들어서 작성자 써줬습니다. 작성자는 예를 들어서 2인용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작성일은 예를 들어서 12년 예를 들어서 뭐 2월 7일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두 줄이 됐죠. 그럼 이것에 대한 주석을 어디서 막아주냐면 이런 식으로 막아줄 수 있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주성문을 쓸 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여러 줄을 쓸 수 있는데 그때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자 슬래시하고 에스터리스크 쓰고 나서 나중에 뭡니까 쭉 가서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그렇죠. 이와 같이 에스터리스크하고 슬래시 이렇게 만나면 이 부분을 다 뭐로 인식한다고요? 바로 주성문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컴파일러에서는 이 부분은 뭐 실행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성문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이와 주성문을 갖다 꼼꼼히 쓰는 것도 여러분들 많이 좀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라인 수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뭐 라인 수 뭐 별로 길지도 않은데 다 보면 알 수 있겠지 생각하지만 그래도 주성문을 쓰는 훈련 여러분들 꼭 좀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우리가요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의 대표적인 주제인 우리가 변수하고 거기 있죠? 변수에 대해서 세 번째로 변수와 상수 부분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 그러니까 배울 주제가 바로 지금부터예요. 사실상 변수와 자료형 여기부터. 자, 그래서 3번 보니까 변수와 상수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재에 보니까 변수와 상수가 있고 밑에 자료형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선생님이 처음에는 이 전체적인 것을 갖다 아우르고요. 각각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변수와 상수 이렇게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한테 인트하고 a 이렇게 하고요. 자, 요것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이것은 자료형이야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은 변수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또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이와 같이 뭐 이러면 뭐 int a 이렇게 될 수 있나 보다. 즉 a는 변수고 int는 자료형인가 보다 하고 슬쩍 넘어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냐면 결국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처음 출발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뭐냐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나하나 꼼꼼히 따지는 훈련. 또 나름대로 어떤 지식적인 것을 쌓아가려면 단순히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과연 이것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먼저는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와 같은 A가 이게 변수라고 하는데 과연 변수가 뭐냐 이걸 갖다가 조금은 그래도 우리가 개념적으로 좀 기본적인 것 좀 알고 넘어가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변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변수입니다. 자,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제 이해 좀 하고 넘어가죠. 개념적 이해다 이렇게 그냥 써줄게요, 선생님이. 자, 우리가 보통 뭐가 있습니까? 자, CPU가 이렇게 있다고요. CPU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컴퓨터에서는 이렇게와 같이 메모리가 이렇게 있죠. 메모리. 됐어요? 그럼 CPU는 보통 뭘 합니까? 연산을 수행하고요. 그렇죠? 자, 메모리는 보통 뭘 합니까? 저장도 하죠. 저장을 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사실 참조라는 것도 있어요. 참조. 즉 뭐냐면 CPU는 사실상 뭐냐면 어떤 연산을 수행을 하는데 연산한 내용을 갖다가 저장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여기서 저장된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하기도 합니까? 참조도 또 해야 된다고요. 그럴 때 사실상 메모리에서 저장만 해놓으면 되느냐? 이 참조할 때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잠깐 이쪽으로 와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요. 자,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5를 갖다 수행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3 더하기 5를 수행한다. 그리고 과연 CPU하고 메모리는 과연 어떤 식으로 할까요? 자, 일단 CPU가 이렇게 있겠고요. 그쵸? 자, 여기 메모리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메모리 위에다 그릴게요. 이렇게. 메모리 위에다 쓸게요. 그러면 3과 5가 분명히 어디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3과 5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이 두 개를 갖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연산 더하기 하라 그랬죠? 그래서 CPU는 더할 거라고요. 자, 3과 5를 더해서, 그쵸? 어디에다 저장해 놓을 겁니다. 3과 5를 더하면 값이 얼마예요? 8이라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저장은 CPU는 나름대로 해서 저장을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갖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고요. 왜냐하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모른다고요. 됐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갖다 쓰기 위해서 얘한테 나름대로 뭐냐면 이름을 붙여줍니다. 어떤 이름. 예를 들어서 너는 이름이 A다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바로 변수가 되는 거예요. 변수. 즉 이와 같이 우리가 변수를 정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부터 뭐냐면 A는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5 했다. 이렇게 하면 3과 5를 갖다 더한 결과를 갖다 어디다 놓으라는 얘기입니까? A라고 이름 붙여진 기억 공간의 메모리에다가 저장해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다시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A에다 9를 집어넣어라 이랬어요. 그럼 어디다 9를 집어넣겠습니까? 그쵸? 기존에 얼마가 저장되어 있는데 8이 저장되어 있는데 거기에다 뭘 저장할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이 9 이렇게 저장할 수 있다고요. 9 이런 식으로. 됐나요? 그러니까 단순히 메모리에다 저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값을 갖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변수의 정의가 나오게 되는데요. 변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다? 메모리에 붙여진 뭐가 되겠습니까? 이름이 되겠습니다. 이름. 즉 할당된 메모리에 붙여진 이름이 바로 뭐냐면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쉽게 그냥 A라고 어떤 변수를 썼는데요. 이와 같이 변수명도 그냥 아무렇게나 정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5번에 보세요. 식별자 명명규칙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자 영문자 숫자 첫 밑줄로 구성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명명규칙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설명드릴게요. 자 영문자하고 숫자하고 밑줄로 일단 구성되는데 두 번째 보세요. 첫 글자는 반드시 뭐로 돼야 된대요? 영문자로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변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7 언더바 ABC다. 이런 변수를 내가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변수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첫 글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되는데 영문자여야 되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두 번째 대문자와 소문자는 각각 다른 문자로 취급합니다. C 언어에서 그래요. C 언어에서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대문자로 A, B, C라고 해놨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소문자도 뭐 A, B, C니까 A, B, C 이렇게 해서 했으면 똑같은 변수 아닐까? 아니요. C 언어에서 뭐냐면 전혀 다른 변수입니다. 알겠어요? 즉 C 언어에서 이와 같이 대문자와 소문자를 갖다 구별한다는 점 여러분 꼭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예약어는 식별자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 예약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약어. 즉 우리가 뭐 C 언어에서 많이 쓰는 명령 같은 거 있잖아요. 뭐 if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약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약을 해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요 명령어는 어떠한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이미 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변수를 사용하지 마라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뭐 우리가 하다 보면 뭐 예약어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서 그걸 다 외워서 여러분들 이런 변수는 안 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사실상 쓰다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컴파일러가 다 걸러주죠? 이거는 이미 예약으로 돼 있으니까 변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걸러주니까요. 여러분들 뭐 그 정도 일단 예약어는 우리가 변수 사용할 수 없다 정도만 가볍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변수는 그래서 이 정도로 여러분들 하시고요. 두 번째 보면 상수가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상수라고 하는 것 거기 보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도중에 변할 수 없는 고정된 값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많은 친구들이 상수 그러면 선생님이 항상 일정한 수라고 이렇게 항상 일정한 수입니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상수에도 리터럴 상수라는 게 있고요. 심볼릭 상수라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상수는 어떻게 되느냐. 상수도 보면 제일 처음에 뭐냐면 상수라는 거 하는 것도 일단 메모리에 이렇게 사실 저장이 되게 돼요. 이와 같이 메모리다 그러면 뭐 3 이런 식으로 5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뭐냐면 리터럴 상수라고 얘기합니다. 리터럴 상수 값 그 자체예요. 값 그 자체. 즉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이것을 갖다가 상수라고 얘기하고 이걸 갖다 값을 갖다가 변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환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3이라든가 5라는 것을 다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해줘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리터럴 상수가 되겠고요. 근데 우리가 뭐냐면 리터럴 이렇게 상수라고 하는 것은 변수에 그 저장되는 곳에 이름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심볼릭 상수라고 하는 것은 상수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볼릭 상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근데 이 심볼릭 상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키워드를 써줘야 되냐면 콘스트라는 키워드를 써줘야 돼요.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인트다, 보통 상수는 대문자로 보통 쓰기로 이제 보통 많이 쓰는데요. 맥스 값은 10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냐면 맥스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10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수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뭐냐면 상수는 뭐냐면 값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밑에서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맥스 값을 갖다 다르게 변화시키려고 하면 여기서 에러가 납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런 거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했습니다. 콘스트하고요, 인트하고 맥스를 했습니다. 됐어요? 맥스라고 선언을 해주고 여기다 맥스 이꼴 10 했어요. 이거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보니까 선생님이 한번 처음에 초기화 시켜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괜찮으니까 안 해줘도 되니까 뭐 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미 맥스에는 뭐냐면 저희가 되면서 동일하게 여기에는 뭐냐면 어떤 임의의 값이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는데 이 밑에서 뭡니까? 다시 맥스의 값에다가 다시 10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이와 같은 경우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심볼릭 상수를 할 땐 콘스트 써주고 인트 하면서 맥스 함과 동시에 이와 같이 값을 갖다가 반드시 초기화를 시켜주고 넘어가야 된다는 점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변수와 상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변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메모리가 있는데 그 메모리 공간에 붙여진 이름이야.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네 번째로 자료형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자료형이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변수하고 상수 그리고 자료형을 갖다 같이 설명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했었죠. int a 이렇게 설명했었죠. 이 int를 갖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렇죠. 자료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자료형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이거죠.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집에 여러분들 뭐냐면 주방에 나름대로 어떤 식기 그릇 같은 것들이 있죠. 그렇죠. 주방에 그릇을 받다 보면 예를 들어 국그릇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뭡니까? 또 밥그릇도 있을 수 있죠? 무엇도 있을 수 있으니까 컵도 이렇게 있었다고요. 나름대로 이 그릇들은 뭡니까? 용도가 정해져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컵에다 밥 넣어서 먹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 컵에다가 물을 갖다 담아서 이렇게 마시는 어떤 이런 걸 거라고요. 즉 뭐냐면 우리 주방에도 보면 나름대로 그릇들 같은 경우도 뭐냐면 나름대로 용도가 이렇게 정해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로 살짝 오면 그러면 우리가 결국 컴퓨터라고 하는 건 변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자료형 이런 거 보니까 메모리에도 나름대로 어떤 용도를 정해서 사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약간 들죠.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뭐냐면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어떻습니까? 그렇죠. 자료를 저장하는 거예요. 자료를 저장. 자료를 저장할 때 일단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메모리를 갖다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된다고요. 즉 이왕이면 메모리를 갖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 일반이라든가 또는 정보기술 기초 시간에 배웠겠지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컴퓨터에서는 정수형하고 실수형하고 자료를 저장하는 방법이 약간씩 달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값을 갖다 저장하는 방법도 분명히 다르니까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데이터형이라고 하는 거 자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메모리에다 나름대로 어떤 용도를 갖다가 정해주는데 얼마만큼 저장할 수 있느냐를 갖다가 정해주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자료형을 갖다가 정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많이 쓰는 자료형 뭐가 있어요. 그렇죠? 뭐 정수라든가 실수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래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좀 깨끗이 지워볼까요? 자, 일단 컴퓨터에서 자료를 저장하는 자료 저장을 보면 일단 정수인 경우 있습니다. 정수를 저장할 때는 뭘 해주냐면 C 언어에서는 뭐냐면 int라든가요. int 또는 어떻게 해주냐면 long 이렇게 해줍니다. 됐어요? 이걸 밑으로 쓸까요? 이렇게. 즉 뭐냐면 int라고 정의하면 나름대로 뭐냐면 정수형을 저장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long도 역시 또 똑같고요. 그리고 나서 또는 뭐냐면 실수형이 있습니다.
실수형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소수점이 들어있는 수라든가 이거 대부분 다 실수 아닙니까? 자, 실수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플로트라든가요. 또는 뭘 씁니까? 더블을 쓰죠. 플로트라든가 더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정밀도, 즉 소수점 이하에 얼마까지 표현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우리가 보통 정수를 쓸 때는 뭐 인트라든가 롱을 쓰면 되고요. 실수형을 쓸 때 플로트라든가 더블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또 문자라든가 이런 거 쓸 때가 있죠. 시연에서. 그렇죠? 그래서 문자인 경우 어떻게 하느냐. 예를 갖다 1하고 2하고 이번에 3 한번 해볼까요? 문자인 경우. 실질적으로 시연회에서 문자형 자료형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구분해놓은 책도 있기는 있지만 우리 교재에서도 문자형 자료형이다 이렇게 나눠놨지만 실질적으로 시연회에서는 뭐냐면 정수형하고 실수형만 구분해놓은 어떤 자료형도 책도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문자인 경우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자 캐릭터를 써줍니다. 캐릭터. 자 그리고 나서 캐릭터라고 하는 거 써주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캐릭터란 변수 ch1하고 예를 들어서 a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렇게 하면 ch1이라는 변수를 갖다가 문자로 선언했구나. 거기에다 뭘 저장해라? 문자 a를 저장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컴퓨터 메모리를 갖다 잘 살펴보면 메모리에는 a가 딱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스키 코드 값이 65가 딱 들어있어요. 이렇게. 여기 ch1 이 이름 지어진 이 메모리 공간에는. 지금 뭐냐면 시어너 컴파일러가 이와 같이 들어오면 문자가 들어오면 다 뭐로 바꿔주냐면 이와 같은 아스키 코드 값으로 바꿔줘 버립니다.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문자를 표현할 때 아스키 코드 뭐 1바이트 정도니까 256 정도의 어떤 문자를 충분히 표시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ch1에다가 여러분들이 65를 넣고 출력해도 결국 나름대로 출력할 때 문자를 출력해줘라 그러면 A가 이제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난 문자인 경우 바로 CHAR을 쓴다는 것. 또한 많이 시험 문제에 다뤄져서 여러분들 좀 고민하는 게 있는데 바로 뭐가 있냐면 문자 연령이에요. 문자열. 시연회에서는 문자를 갖다 저장하기 위한 특별한 어떤 그걸 갖다 제공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문자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캐릭터를 이용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ch1하고 배열을 갖다 이용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뭘 저장하면 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이 저장을 합니다. 문자열에선. 결국 뭐냐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선생님이 여기서 지금 현재 이게 나왔는데 배열이거든요. 각각에 대해서 정해주지 않았는데 컴파일러가 알아서 이 문자열의 길이를 세고 그 다음에 제일 뒤에 널 문자가 하나 붙거든요. 그것까지 해서 자동적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선생님이 여기 보통 문자열을 표현할 때 여기다 배열의 크기를 갖다 선언하지 않죠. 보통 문자열을 선언할 땐 바로 이런 식으로 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 자, 이제 여러분들 좀 int a라고 하는 것 좀 이제 이해가 됐나요? 이것은 뭐다? 자료형이구나. 자, a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변수명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됐어요? 여기에 이름을 갖다 뭐로 짓고 a라고 하고 여기에 담을 것은 바로 뭐다? 이와 같은 정수형 자료를 갖다 저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하고 설명하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쭉 설명드렸는데 아마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하시는 것이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도움이 상당히 될 거예요. 자, 그리고 5번에 보면 표준 입출력 함수라고 되어 있죠. 자, 표준 입출력 함수가 있어서 printf 문하고요. scanf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워낙에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뭐 쉽게 쓸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일단 여러분들 뭐 printf 함수에다 잘 모른다 이런 친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5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준 입출력 함수죠. 자,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출력 함수 그래서 뭐가 되어 있습니까? printf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printf 곧바로 설명할게요. 자, printf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하면 자, 얘의 출력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즉 프로그램이라는 문자를 갖다가 print formated라는 함수에 전달해서 결국 값을 갖다 출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출력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되냐면 프로그램 이렇게 출력이 돼요. 됐어요? 근데 우리가 또 printf에서 또 형식 지정 문자가 있습니다. printf하고요. 가끔씩 보면 %d %t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뭐냐면 10, 20 이렇게 주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 자 printf 함수에서 결국 이걸 갖다 전달해 줘야 되는데 이걸 갖다 우린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 지정 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0은 어디에 대응되는 거고 여기에 대응되는 거고요. 20은 어디에 대응되는 거고 여기에 대응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얘는 어떻게 출력되겠습니까? 10하고 20 이렇게 출력되는 거예요.
됐어요? 우리가 printf라고 하는 것은 출력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그러면 키보드로 내가 입력받은 것을 갖다가 키보드로 어떤 것을 갖다 입력받는 함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뒷페이지에 보면 scanf 함수가 있습니다. scanf. scanf 함수는 뭐냐면 내가 키보드로 어떤 값을 입력받는 게 바로 scanf인데 scanf 써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d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a 이런 식으로 써주거든요. 자, 그럼 이것은 어떤 의미냐? 자, %d는 뭐냐면 십진정수를 갖다가 입력받는 거예요. 십진정수. 입력받아서 어디에다 집어넣어라? A에다 집어넣어라 이 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좀 약간 좀 다르죠? 이거 처음 보죠? 사실상 이거는 포인터에서 나오는 개념인데요. 즉 메모리 A가 이렇게 이제 A가 메모리 어디에 저장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메모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 분명히 A라는 공간이 잡혀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A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주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키보드로 입력받은 십진정수를 변수 A에다 집어넣는데 변수 A가 갖고 있는 주소 여기에다 집어넣으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을 넣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변수 A에 10 이렇게 저장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써주게 됩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그냥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스캔f를 쓸 땐 자, %d 이런 식으로 써주고 %를 꼭 써줘야 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됐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만 입력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개를 또 입력받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줍니까? 그렇죠? scanf에서 이걸 이런 식으로 써주면 돼요. scanf 하고요. 자, %d 하고요. 그 다음에 %d를 하고요. 자, A와 B에다 내가 두 개를 갖다 입력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A, %P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됐어요? 그럼 내가 A에서 십진정수 입력받은 거 먼저 입력받은 것은 어디로 가고? A로 가고요. 나중에 입력받은 것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B에 저장되는 거죠. 메모리를 그려드리면 이게 메모리다 그랬을 때 자, A는 여기가 있고요. B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내가 키보드로 입력받은 값을 예를 들어서 A가 10이었고 B가 20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받은 값을 갖다가 변수 A와 B에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데 그렇게 입력받는 함수가 바로 뭐라고요? scanf 함수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출력하는 건 뭐고요? printf다.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선생님이 처음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된다. 뭐가 출제된다 그랬습니까? 그쵸. 변수 선언과 사용 예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통 이제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변수 선언하고 그 사용 예에 대해서 집중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문제가 반드시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표 그 수능 유형 문제를 갖다 풀어보면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번 1번 문제입니다. 사실상 변수와 자료형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요. 자, 이 정도만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이걸 갖다 이용해서 내가 나름대로 변수를 선언하고 그걸 갖다 자료 갖다 저장할 수 있는 정도, 이 정도만 여러분들 공부해 주신다면 괜찮아요. 자, 일단 1번 문제 봤더니 무슨 학교에서 최종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한대요. 자, 그래서 변수 선언과 사용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어요. 자, 그래서 최종관리 프로그램을 작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번호라든가 성별, 성명, 체중, 체지방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 번호를 갖다가 저장할 변수명을 갖다 뭐로 줬냐면 이와 같이 num이라고 줬네요. 성별은 젠더라고 되어 있고요. 성명은 name이라고 되어 있고요. 체중은 weight, 체지방은 body fa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와 같이 변수가 선언이 됐고요. 각각에 대해서 이 변수에 들어갈 자료를 갖다 쭉 봤더니 이와 같이 35가 들어갔네요. 35는 결국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정수가 될 수 있죠. 정수.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 메일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문자열이 되잖아요. 문자열. 홍길동이라는 것도 역시 뭐가 됩니까? 문자열이 된다고요. 자, 69.5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숫자인데 숫자 중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실수가 되겠죠? 이렇게 실수. 또 20.3이 있습니다. 역시 숫자인데 뭐가 되겠습니까? 실수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이와 같이 변수명을 작성해놨는데 여기에 들어갈 데이터가 바로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 변수의 자료형은 어떻게 정해줘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이걸 파악하시면 된다고요. 자, 일단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자료 갖다 집어넣는 게 바로 이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문제예요. 자, 그래서 1번 보겠습니다. int num 했어요. 자, num이라는 거 자료형을 갖다 int로 선언하면 괜찮을까요? 어디 한번 보도록 하죠. 들어올 자료가 뭐였기 때문에 35였기 때문에 괜찮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num에다 35를 집어넣었다. 즉 변수 선언도 잘 됐고요. 사용 예도 잘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냐면 일단 1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충분히 골라낼 수 있죠. 2번 같은 경우 봅시다. 플롯 젠더였어요. 플롯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바로 뭐냐면 실수를 갖다 저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젠더에는 들어오는 변수가 바로 이와 같이 매일 이와 같은 문자열이었어요. 여기 실수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쵸? 변수 선언도 틀렸고요. 또한 여기와 같이 사용 예도 역시 틀렸으니까 2번은 아니겠죠. 됐어요? 3번 볼까요? 더블 뭐가 됩니까? 그쵸? 얘도 뭐냐면 실수를 갖다 저장하는 거예요. 그쵸? 실수형 자료형입니다. 네임했어요. 근데 네임해 보니까 이름이 뭐였습니까? 홍길동이었잖아요. 문자 열어 저장하려는데 이와 같이 더블로 선언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3번도 안 되겠죠. 4번 볼까요? 자, 4번 해봤던 이번에 웨이시라고 되어 있는데 배열로 선언했네요. 그쵸? 배열로 선언했고 지금 현재 보면 들어갈 자료가 뭡니까? 69.5라는 실수잖아요. 그쵸? 근데 이와 같이 이건 뭐 문자도 아니고 뭐 그저 이상하게 들어가 있죠? 안 되죠. 알겠어요? 자, 5번 볼까요? 보디프렛 했습니다. 여긴 지금 현재 뭐가 됐습니까? 20.3이라는 실수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현재 뭐로 선언하고 있어요? 불이라고 선언했죠? 안 되겠죠? 선언도 제대로 잘못됐고 역시 사용예도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것은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죠. 이와 같이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고 앞으로 올해도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즉 변수 선언하고 사용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본다는 점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선생님이 이 강에 들어오면서 뭐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2번 보시면 성적 처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는데요. 주어진 데이터의 자료형으로 적합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름이 있고요. 정보기술 기초가 있고요. 컴퓨터 일반이 있습니다. 프로그래밍이 있고 총점하고 평균이 이렇게 있네요. 그럼 우리 데이터를 쭉 보면 이건 정수고 그렇죠? 이것도 정수 줘야 되고 이것은 뭐 실수 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기억번 보겠습니다. 이름은 그랬습니다. 이름은 조금 봤더니 이름은 어떻게 돼요? 이것은 실수형으로 선언한다? 여러분 어때요? 좀 약간 좀 웃음이 나오죠? 이름은 실수형으로 선언하면 안 되죠. 뭐로 선언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문자형이라든가 문자열로 선언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번 틀렸죠. 니은번 보겠습니다. 총점은 과목 점수의 합임으로 뭐로 선언해야 됩니까? 정수형으로 선언한다. 총점은 정수형으로 선언하는 거 맞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번 맞겠고요. 디귿번 볼까요? 평균은 소수점까지 나타내기 위해서 평균을 보니까 82.67, 75.67 이런 식으로 됐네요. 그렇죠? 소수점까지 나타내기 위해서 뭐로 나타내야 된다? 실수형으로 선언한다. 괜찮네요. 그렇죠? 디귿번 됐죠? 이와 같이 어떤 표를 주고요. 각각의 데이터에 따라서 보기를 갖다 쭉 주어주고 여기서 맞는 것을 골라내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니은번과 디귿번이 맞겠죠.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표 기출유형 문제를 풀어봤고요. 그러면 우리 수능 실전 문제를 풀어보면서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 실전 문제입니다. 일단 선생님이 고른 문제는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 보면 다음 프로그램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여기 이와 같이 프로그램이 주어졌는데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답니다. 어느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할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어디서 발생할까요? 일단 샵하고 인클루드 스타디오.h 괜찮습니다. 그렇죠? 보이드 메인 했어요. 자, 기억번 보니까 int ab 했네요. 그렇죠? 뭐 자료형을 갖다가 int로 선언해줬고 변수 a 선언했는데 뭐 틀린 거 없죠. 괜찮아요. 그렇죠? 자, 보니까 니은에 봤더니 콘스트를 상수로 선언했네요. 뭐를? m을 갖다가 뭐로 선언했습니까? 콘스트로 선언했으니까 선언하고 m에다 값에다 뭘 줬어요? 40을 줬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디귿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하고 나서 a와 b라는 변수를 갖다 선언하고 나서 a에는 4를 집어넣고 b에는 12를 집어넣습니다. 뭐 문장 틀린 거 없으니까 디귿번도 괜찮겠고요. 하지만 리을 보세요. 리을. 봤더니 a 곱하기 b 한 값. a 곱하기 b 한 값을 갖다가 10으로 나누어서 몫을 어디다 저장하라 그랬습니까? m에다 집어넣으라 그랬습니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이와 같은 심볼릭 상수로 정의된 m이라고 하는 것은 값이 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로 에러가 나는 부분은 바로 리을번이 되겠네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와 같이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와 같이 심볼릭 상수로 정의된 m값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중간에 변할 때 값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갖다 알려주는 어떤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는 그래도 우리가 대표적인 유형으로 많이 풀어보는 문제인데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도 실전 문제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도서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할 때 변수 선언과 사용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변수 선언하고 자료 사용 예로 갖다가 가장 적절한 것을 갖다 골라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도서명이 있고요, 쪽수가 있고요, 작가가 있고 무게가 있고 수량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변수를 갖다 b 언더바 a, b 언더바 페이지, b 언더바 라이터, b 언더바 웨이, b 언더바 넘버 이렇게 했어요. 자료 예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b 언더바 네임에는 갈리아의 전쟁기 같은 게 들어가야 되니까 결국 얘는 문자형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또는 문자 이런 거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판단할 수 있죠, 여러분들. b 언더바 페이지 390이니까 얘는 숫자인데 뭐로 들어갈 수 있겠다? 정수로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렇죠? b 라이터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카이사르라고 되어 있으니 역시
문자열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쵸? 자, B 언더바 A는 300.5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뭐로 들어가야 될까요? 그쵸? 실수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쵸? 7이니까 얘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정수로 가면 되겠구나.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선을 해봅시다. 1번에 봤어요. 롱 B 언더바 네임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B 언더바 네임에 저장할 것이 바로 뭔데요? 갈리아 전쟁기예요. 그쵸? 이와 같은 문자열이 들어가야 되는데 롱은 바로 뭡니까? 정수를 갖다가 저장하는 거거든요. 정수. 틀린 거죠, 일단? 자, 두 번째 볼까요? 불하고 B 언더바 페이지 했습니다. B 언더바 페이지는 지금 현재 쪽수가 들어갈 거거든요. 쪽수가 들어올 거니까 390 이런 식으로 어떤 정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와 같이 불, 논리형으로 선언했으니까 일단 안 되고요. 3번 볼까요? 자, B 언더바 라이터입니다. 자, 이 카이사르라는 어떤 문자열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뭐라고 선언했어요? 더블을 선언했잖아요. 그쵸? 더블은 바로 뭐냐면 실수형을 갖다가 저장할 때 사용하는 어떤 자료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3번도 안 되겠고요. 4번 한번 볼까요? 자, 캐릭터였습니다. B 언더바 웨이 됐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B 언더바 웨이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값을 저장할 거냐면 300.5를 저장할 거거든요. 실수로 저장하는데 이와 같이 문자형으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자, 5번 한번 볼까요? 인트하고 B 언더바 넘버 했습니다. 인트 즉 정수역으로 선언해 줬어요. 왜냐하면 B 언더바 넘버에 들어갈 것은 바로 뭐기 때문에 7이죠. 그러니까 정수역 선언하는 거 맞습니다. 역시 또 B 언더바 넘버에다 7을 집어넣었으니까 선언도 제대로 잘 돼 있고 사용예도 적절하네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된 거죠. 됐어요? 대표적인 수능 유형의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7번입니다. 자, 다음 알고리즘을 코딩할 때 가에 들어갈 내용. 자, 쭉 이 알고리즘 같은 코딩해서 바로 요같이 됐나 봐요. 그럴 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변수를 갖다 선언해줬어요. A, B, C, H, M이라는 변수를 선언해줬거든요. 근데 가에 뭔가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쭉 봤더니 지금 현재 뭡니까? 어떤 변수 A하고 B하고 C 변수 분명히 선언했고 H하고 M도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변수가 선언이 안 됐어요? 지금 현재 R이 선언이 안 됐죠. 분명히 이 가에서는 변수를 갖다 선언해줘야 될 거라고요. 어떤 변수? R에 대한 변수. R이 그래서 뭔지 봤더니 자, 단계 1에 봤더니 정수 H와 M을 갖다 입력받아서 R은 뭐냐면 H를 갖다 뭐로 나눠주고 있습니까? M으로 나눠주고 있네요. 계산된 R의 값을 소수 첫째 자리의 수를 갖다 변수 A에, 둘째 자리의 수를 갖다 변수 어디에? B에, 셋째 자리의 수를 갖다 변수 C에 저장하니까 결국 R은 소수를 저장해야 되겠구나. 결국은 실수형으로 선언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됐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그러면 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선언해야 되겠다? 실수형으로 선언해야 되니까 플로트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R 이런 식으로 선언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플로트에 있는 걸 찾아봤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바로 2번이 되겠네요. 됐죠?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뭐냐면 프로그램을 갖다 이렇게 여기 2단원에서 변수 자료형하고 변수를 할 때 그래도 이런 문제는 너무 쉽지 않아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기출문제 쪽에서 여러분들 분명히 보셨지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도 뭐냐면 충분히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정답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끔씩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서 그 정답률을 갖다 이렇게 한 번씩 분석해 볼 수 있는 자료를 갖다 가끔씩 보게 되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래도 여러분들 정답률이 굉장히 높게 나올 것 같죠? 절대로 안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면 선생님이 그 이론 강의하면서 약간 좀 여러분들한테 좀 우려 섞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상하게도 과거에는 프로그램 코드에서 점수가 굉장히 낮았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이론 쪽에서 점수가 낮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론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고 프로그램 소스만 이렇게 분석하다가 이렇게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태의 문제도 여러분들 출제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꼼꼼히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9번 보시면 9번 문제인데요. 은행의 대출 고객 관리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한 다음 자료에 대해서 변수를 선언할 때 그랬습니다. 기업과 디귿 부분에 대한 자료용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고객 이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김철수라고 되어 있죠. 김철수니까 지금 현재에서 뭐가 됐습니까? 문자열이 되는 거죠. 그렇죠? 문자열. 자, 대출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원이니까 이것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콤마가 들어있으니까 이거 문자로 선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고 지금 현재 뭐냐면 대출금을 지금 현재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세 자리씩 콤마를 찍어준 거예요. 숫자로 들어갔으니까 이것은 뭐냐면 정수형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정수형. 됐어요? 그 다음에 대출 이율을 봤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6.45라고 됐죠. 6.45에 대해서 표시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실수형으로 선언해줘야 되겠죠. 실수형. 됐나요? 자, 그러면 기억에 대해서는 뭐로 선언해주고 문자형으로 선언해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니은에 대해서는 뭘 해줍니까? 정수형으로 해주고요. 됐어요? 디귿에 대해서는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실수형으로 해줘야 되니까 결국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죠. 근데 가끔씩 여러분들 이렇게 이 문자열에 대해서라든가 또는 논리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끔씩 물어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출제하실 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애로사항이 있는 게 바로 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어떤 때는 가능한데 어떤 때는 가능하지 않은 경우가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문제가 오히려 더 깔끔하게 쉽게 객관적으로 딱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도 이와 같이 문자열이 들어오고 숫자가 들어오고 이와 같이 실수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선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문자열 때 캐릭터, 정수열 때 인트, 실수열 때 플로트를 이용해서 선을 해야 되겠구나.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변수와 자료형에 대해서 같이 쭉 달려왔는데요.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듯이 여기서 한 문제가 꼭 출제가 됩니다. 어떤 거예요? 다 들어봤지만 뭡니까? 그렇죠? 변수의 선언과 그 사용 이해가 반드시 한 문제 꼭 출제되고 지금까지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도록 하고요. 변수라든가 또는 메모리 또는 데이터 타입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식과 연산자를 갖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꼼꼼히 복습하시도록 하고요.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